카지노에서 이제 올인당하고 그 이후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. 뭐 다행히 하는 일도 뭐 잘은 아닌데 어느 뭐 되기도 하고 정신 차리고 살인을 하는 그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뭐 회복이 금전적으로 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. 작년 11월 초까지 집에 이제 생활비 어느 정도 갖다 주고 개인 통장에 한 2천만 원 정도를 꽂았어요. 뭐 생활비 주고 나름대로 생활비 어느 정도 주고 그래서 나름 선방했다고 생각을 해요. 힘든 경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. 그 문제는 이제 강원랜드 이야기에서 얘기를 했는데 뭐 겨울에는 특별하게 일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놀거나 쉬는 날이 좀 많아요. 재작년하고 별반 다른 게 없죠.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뒤적거리고 집에 가서 뉴스 보다 보면 맨날 나오는 얘기가 그 비트코인 얘기였죠. 뉴스에서 하루도 안 빠지고 오늘 얼마 올랐네, 오늘 얼마 올랐네가 계속 나왔었죠. 뭐 처음에는 관심도 없고 도박성의 투기이기 때문에 투자가 아니죠. 투기라고 봐야죠. 쳐다보지도 않고 그래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아예 신경도 안 썼어요. 근데 하루 매일 뉴스에서 매일 그렇게 때려대다 보니까 호기심이 안 생길 수가 또 없더라고요. 알아보기만 하자. 들어가서 또 보게 됐어요. 11월 중순, 2018년 11월 중순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였을 거예요. 반나절 정도 이렇게 뒤적거려 봤어요. 여기저기 보니까 뭐 다 돈을 엄청 벌었대. 난리도 아니야. 나만 그러고 있는 것 같아 또. 물론 그게 모든 투자나 투기의 끝물일 때 나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또 혹해서 들어가게 됐죠. 뭐 접속 방법, 투자 방법 뭐 알아봤는데 별로 어렵지도 않아. 뭐 빗썸이랑 업비트라는 것도 알게 됐고 들어가서 가입하고 무료 코인도 받고 거기서 하루 정도를 뒤적거린 것 같아요. 이 정도면 되겠다. 뭐 개나 소나 다 번다는데 나라고 못할 거 있나. 가상계좌에다가 일단은 1,200만 원을 입금해놨어요. 바로 하진 않았어요. 어디다 해야 되나 이렇게 지켜보기만 했어요. 그래도 그러다가 그냥 퇴근했어요. 그거만 보고 집에 와서 11시쯤 됐을 텐데 그때 이제 첫 거래를 하게 됐어요. 뭔 코인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. 그냥 보이는 대로 올라가는 거 보고 그냥 무조건 들어갔으니까. 그 분할 매수 같은 걸 또 안 하거든요. 예전에 주식할 때도 남자는 한방이지라는 생각으로 분할 매수나 뭐 전략적 매매 같은 거는 안 하고 무조건 몰빵 쳤어요. 그 코인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1,200만 원 그냥 갖다가 몰빵을 쳤어요. 그리고서 보지 말자는 생각으로 이제 양차로 들어갔어요. 양치만 하고 나왔는데 그래도 궁금하잖아요. 또 어떻게 되든지. 업비트를 켰는데 그 양치하고 온 순간에 30만 원이 올라가 있더라고요. 바로 뺐어요. 진짜 그냥 바로 뺐어. 1,200만 원 넣었는데 양치하고 온 사이에 30만 원이 올라가 있는 거죠. 이게 뭐지? 주식은 그래도 이게 처박다가 올라가잖아요. 바로 올라가는 경우는 정말 운이 좋은 거고 잘 탔을 때 그러는 건데 얘는 하자마자 그냥 올라가더라고요. 이게 출금은 되나? 이거 사기 아니야? 일단 530만 원을 출금 신청했어요. 잠시 후에 계좌에 530만 원 출금됐다는 문자가 찍히더라고요. 제 개인 통장으로. 아, 사기는 아니네. 주식이랑 똑같네. 뭐 그 뜻에 안심했죠. 그 다음날 오전에 530만 원 다시 입금했어요. 그리고 600만 원을 또 입금을 했죠. 추가 입금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총 1,800만 원이에요. 2천만 원에서 1,800만 원을 입금을 한 거죠. 뭐 200만 원은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남겨놔야겠다는 생각으로. 뭐 개나 소나 본다니까 다 뭐 진짜였네. 이거밖에 없네. 집에 와서 퇴근하고 이제 어제 같은 방식으로 또 업비트를 뒤적거렸죠. 상시 아는 거라고는 뭐 비트코인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알트코인이라고 해서 뭐 주식처럼 다른 종목들도 있다는 거를 아는 정도 뭐 그거밖에 없었어요. 근데 비트코인은 가격에 비해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적은
그렇죠. 뭐 1000만 원, 1500만 원 그런데 올라가는 건 100만 원밖에 안 올라가니까. 근데 다른 코인들은 가격은 싼데 등락률이 꽤 높더라고요. 내가 한 방에 크게 먹을 수 있는 건 알트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들어간 게 두 번째 피백스라는 알트 코인이에요. 이거 보고 있는데 갑자기 무섭게 막 치고 올라가는 게 보이더라고요.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들어갔죠. 근데 그게 꼭대기였어요. 그날부터 한 일주일인가는 계속 이제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고 계속 꼬라박기만 했던 것 같은데 5,600원인가 5,800원인가 들어갔는데 5,900원 정도까지 올라가다가 갑자기 곤두박질 치더라고요. 그 상태로 계속 그냥 그 상태였어요.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거기까지 올라가지도 않고 본전으로는 아예 오지도 않고 답답해요. 빼야 되는데 빼지도 못하겠고 뭐 손절해야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걸 알긴 해야 손절하고 다른 걸 들어가고 그런 생각이나 겨를이 없죠. 일단은 본전까지만 오면 빼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니까. 그러니까 다른 알트들 보면은 다 치고 올라가는 게 보이는데 되게 답답하더라고요. 뭐 그런 상황 되니까 또 일이구나 말이고 맨날 업비트 창만 켜놓고 그것만 보게 되더라고요. 어디 나가서도 그냥 업비트 가게 오면 컴퓨터로 업비트 뭐 그런 식으로 한 일주일을 보냈는데 신기한 건 다른 코인들은 오르락 내리락 반복을 하고 그러는데 이 코인은 한번 갑자기 쫙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가는 모양새를 보이더라고요.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가. 그리고 가격대는 밑으로 가 있어. 근데 그거를 간파하게 된 게 사놓고 한 5일 정도 됐을 때예요. 그러니까 잘만 하면은 그 올라가는 시기만 잘 잡으면 본전으로 빠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켜봤어요. 근데 그게 언제 올지 모르니까 뭐 아침에 하고 왔다고 온 것 같기도 하고 저녁에 한 번씩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에 맞춰서 팔기도 힘들어. 너무 답답하고 그 손절해야 되나 뭐 생각을 해도 그 가지아란 말 아죠. 가지아가 괜히 나온 게 아니죠. 그게 그때는 그냥 기다리면 무조건 간다고 해서 가지아라는 말이 생긴 거니까 그래서 그냥 기다렸어요. 그래. 근데 신기하게 매번 놓쳤던 기회를 잡을 기회가 한번 오더라고요. 그날은 아들이랑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치고 올라가겠다는 그 느낌이 들었는데 그 기미가 보여. 그게 바로 막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 심장 뛰는 것처럼 살짝 뛰다가 한 번에 확 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싶어서 이제 아들하고 놀다가 잠깐 시간을 뒀죠. 그리고 본전에서 이제 예매 전략 예약 매매를 걸어버렸어요. 예전에도 계속 예약 매매를 걸었는데 거기서 그 가격까지는 올라가지 않고 밑에서 떨어지더라고요.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되겠지 싶어서 본전에서 한 50원 코인당 50원 올린 가격에 전략 매도를 그냥 예약 매수를 걸어놨어요. 예약 매도를. 다행히도 그게 그 가격에 위에서 떨어졌다가 내려가는 상황이 돼갖고 전략 매도가 되더라고요. 되게 기뻤어요 그때. 그 신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그날 푹 잤네요. 정말 잘 잤어요.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또 이제 업비트 켰죠. 이제부터는 조심하자. 그런 코인은 쳐다보지도 말자. 그래서 업비트 보면은 중간 목록 위에 있는 알트들만 예의주시했어요. 뭐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거래량이나 단가가 많은 것들이 위로 올라가는 방식이죠. 그래서 중간 허리 위쪽으로만 거래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들어갔어요. 그리고 들어간 게 ADA 아다입니다. 뭐 200원대 정도로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3일인가 4일 만에 3배 정도 뛰었어요. 600원대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니까 그러다가 좀 떨어졌죠. 뭐 그리고 이제 3배 정도 먹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좀 떨어지긴 했고 뭐 그러고서 그것도 며칠을 갔죠. 근데 코인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내가 산 코인만 안 오르면 미쳐요. 그래서 거기서 또 참지를 못하고 참았으면은 며칠 뒤에 또 1,000원까지 올라가고 막 그랬었는데 뭐 그거는 그렇게 되지도 않았고 거기서 500얼마대 익절하고 다른 코인으로 또 갈아타고 손해보고 또 손절하다 익절하다 손절하다 익절하다
그래서 꽤 잃었어요. 그래도 어차피 계속 따고 있는 상황이니까 따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. 이게 지금 원금이 박살나거나 돈을 잃을 수 있다는 그런 부담감이나 위험감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따야겠다, 더 따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. 아마 다 그 기분으로, 그 생각으로 코인을 하셨겠죠. 욕심만 계속 생기는 거야. 그냥 덜 먹었다는 그런 생각, 그런 자책감. 그때 왜 더 들어가지 못했나. 근데 신기한 거는 그 당시에 되게 핫했던 뭐 아인 엄청나게 올라갔었죠. 리플도 그렇고 뭐 그런 코인들은 또 손대고 싶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. 그렇게 막 치고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고 그러는데도 뭐 그냥 옆에 다른 코인만 그냥 왔다 갔다 했어요. 뭐 익절 손절 익절 손절 하다 보니까 뭐 2,800만 원 정도에서 이제 계속 유보 상태더라고요.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코인 거래를 딱 하루 쉰 적이 있는데 이제 그게 그때예요. 그리고 다음날 S&T 쓴트랑 스텔라에 반반 몰빵을 때려요. 뭐 별다른 이유는 없었어요. 아이랑 리플이 동전이었다가 지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서 치고 올라가는 거 보면서 그 당시에 남은 코인이 동전 코인이 희망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 그냥 몰빵을 친 거예요. 그 다른 이유는 없어요. 호재 뭐 이런 거는 관심도 없었고 이유를 알고 싶지 않았으니까. 그래서 당시에 쓴트가 200원대였고 스텔라가 250대였나? 뭐 그랬을 거예요. 가격 차이가 조금씩 있어서 55원인가 100원 정도 차이가 있었으니까. 업비트 가서 제가 산 거래 내역 보면 나올 텐데 뭐 지금 망한 코인 가서 지적거리기도 싫고 안 본 지도 한 8개월 된 것 같아요. 뭐 지금 얼마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보기가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네요. 뭐 어쨌든 알다시피 뭐 그것들 5일 만인가 죄다 집회됐죠. 뭐 얼마 안 가고 나서 바로 동전되긴 했는데 그때 이제 1억이 넘는 돈이 찍혔어요. 되게 망설였고요. 그때 1억이 넘는 거를 일단은 확인을 했는데 애초 시작은 1,800만 원 투자해가지고 2배, 많으면 3배 되면 빼자였는데 이게 ADA로 벌써 6천만 원 넘게 찍었던 걸 한번 봤고 그런데다가 남들은 또 몇백만 원으로 뭐 몇 억을 벌었는데 건물을 샀는데 이런 소문들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번 돈은 좀 초라하게 느껴지고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. 그래서 어차피 오를 코인 냅두자 그래가지고 그냥 냅둬봤어요. 그 다음부터 계속 좀 내려갔죠. 집회 되고 나서 걔들은 힘을 좀 많이 못 썼어요. 그래도 8천만 원이 넘는 돈 찍혀 있어서 뭐 아쉽다기보다는 뭐 다시 오르겠다는 생각으로 다른 코인들이 이제 넣었다 뺐다 했죠.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러다 나중에 한 6천 중반 정도까지 떨어졌고 그러던 찰나에 박상기계난이 일어났어요. 나라 제재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. 그날 와이프가 이제 병원 가는 날에서 병원 가서 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그 병원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병원에 켜놓은 TV 보다가 그 소식을 알게 됐어요. 와이프는 제가 뭐 코인 하는 걸 알지도 못하고 말도 안 했고 할 수도 없고 뭐 사건도 있고 그랬으니까 병원에서 오자마자 업비트 켜가지고 바로 손절 그냥 때려봤어요. 너무 내려가길래 그랬더니 뭐 거의 4천만 원 중반? 뭐 거기까지 가더라고요. 그때부터 이제 정부에서 내놓는 기사 되게 민감하게 되죠. 근데 또 되게 웃긴 게 세뇌가 너무 심하게 돼서 이게 안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오르겠지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. 이게 뭐 그래갖고 그때 코인 하는 사람들 엄청 난리 났었고 막 그래가지고 반발하고 그랬었잖아요. 그 다음날인가 어느 정도 올라가서 뭐 추세해보곤 했는데 그때 이후로는 뭐 거의 그냥 하락세였죠. 그때부터가 거의 끝물이라고 봤어야 되죠. 아마 그때 저 같은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. 그리고 그때 위험성을 감지하고 뭐 현명하게 그 코인 접은 사람들도 많을 거고요. 거기서 돈을 뭐 벌고 못 벌고 차이가 뭐 극명하게 갈렸겠죠. 거기서 접은 사람들은 그나마 뭐라도 건져오고 그런 사람들은 또 투자나 투기할 때 타이밍이나 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.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그 능력은 없고 욕심은 많으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. 아무 능력도 욕심쟁이죠 그게. 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깨지지 않을 것 같았던 원금까지 박살이 나게 되더라고요. 뭐 원금 박살 나서부터는 뭐
말할 것도 없죠. 더 힘들어졌어요. 멘탈 박살나고 배팅도 무모하게 하고. 뭐 그때라도 접었으면 되는데 뭐 그래도 다시 오르지 않겠냐. 뭐 그래서 뭐 그런 상황 되니까 손을 뗄 수도 없고 뭐 손해만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기하게 되고 업비트 자체도 안 보게 됐어요. 지금은 뭐 마이너스 90 넘게 찍었겠죠. 웬만한 분들 인증샷 올리는 거 보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도 뭐 거기에 꼈을 거고 뭐 그게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뭐 투자 패턴이 다 저랑 비슷할 거예요. 이런 사람들은. 근데 한 가지 되게 소름 끼치는 게 하나 있었는데 투자하면서 그 카지노 때도 말한 게 있었는데 저를 뭔가 방어하거나 수호해주는 그런 신 같은 존재가 저한테 있는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또 들었었어요. 그때가 3천만 원 중반 정도 남았을 때인데 그 일요일이고 그 방에서 이제 띵가띵가 코이질하면서 그 관련 커뮤니티 글 읽어보고 뭐 분석한다고 분석하고 방에 잠깐 이렇게 있었어요. 근데 밤에 잠깐 아들이 들어왔다가 나갔는데 나가면서 방문을 안 닫고 나간 거야. 밖에서 이제 테레비 소리가 들리니까. 근데 아들이 이제 만화 본다는 그 만화 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. 뭐 그게 정확하게 만화인지는 뭔지 모르겠는데 내용 자체가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계속 듣고 있었던 건 아니니까. 근데 관심이 전혀 없고 그랬는데 갑자기 만화 대사 중에서 이게 뚜렷하게 들리는 말이 하나 있어. 아무것도 안 들리고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그때 그 전이나 후까지는 대사가 뭔지 기억이 안 나. 근데 그 대사가 유독 갑자기 귀에 딱 때려 박히더라고요. 기회를 줄 때 그거라도 챙겨서 나가는 건 어때? 이게 만화 대사예요. 지금까지도 기억을 해. 그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들리고 몰랐는데 그 이상하다 이게 왜 들렸지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그냥 속으로 웃으면서 넘겼죠.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참 소름 끼치더라고요. 뭐 어쨌든 코인으로 뭐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 날리고서 뭐 있었던 현재의 이야기예요. 카지노에서도 그랬지만 전재산 날린 분도 있을 거고 뭐 수익 날린 분도 있을 거고 저처럼 뭐 몇백 몇천 천만 원 2천만 원 몇천만 원 날린 분도 있는데 뭐 매 속 아프고 마음이 치유가 안 되고 그리고 힘든 건 마찬가지죠. 코인이나 뭐 그런 걸로 날리신 분 다 똑같을 거예요. 근데 이제 아예 손절을 못하고 접지 못하는 이유는 뭐 저나 그분들이나 거의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손댈 수 없을 정도로 바닥을 쳐서 더 이상 뭐 이게 있으나 없으나 포기 상태가 된 거가 있을 거고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마찬가지 뭐 그런 것도 있겠고 근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부흥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냥 포기하는 마음으로 묻어놓은 게 많을 거예요. 거의 그렇겠죠 뭐. 어차피 망한 건데 뭐 어때? 뭐 이거 없으나 저래 없으나 마찬가지일 텐데. 그리고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 황금 시장이잖아요. 큰 손이나 세력들이 봤을 때는 개미들 털어먹기 이렇게 좋은 게 없어.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나지는 않을 거야 아마 이게. 제 개인적인 뇌피셜이에요. 시간이 지나면 뭐 다시 다른 방법으로라도 어떻게 개미들 쫙 빨아먹으려고 다시 한번 띄울 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어요. 10년인지 20년인지 모르겠는데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뭐 아니면 그냥 그 전에 없어질 수도 있겠죠. 그냥 개인적인 뇌피셜이에요. 바람이기도 하고. 코인으로 전재산 탕진했다고 힘들 분들 뭐 경험도 안 보고 그러니까 다 비슷한 것 같은데 그분들 어떻게 잘 살고 계시나 모르겠네요. 역시 투자나 투기는 안 하는 게 답이네요. 도박이랑. 40대 분들 힘냅시다.